역대 그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부동산 가격을 보면 사실 가격이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저희 예측 시스템에 따라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때 돈 버셨을 그 시장이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 좀 돈을 버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게 있다면 지금 그 대선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선 이후에 생각엔 뭐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역대 그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부동산 가격을 보면 사실 가격이 폭등했던 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슷한 기조로 가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게 있다면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아직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좀 리스크로 남아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특강 가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특히 뭐 서울에도 보면 규제를 계속 좀 풀어주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쌀 때 이럴 때 하나 잡아둬야 된다. 미래의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는 빌라 사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개발 물건 추천을 해드리고 저는 빌라는 살아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포비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지금 너무 신축이 너무 비싸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런 이제 가격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은 지금 신축을 거의 못 산다고 봐야 돼요. 대출도 일단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가더라도 이게 대출 그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지금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한 10억만 넘어가더라도 월 대출 금액이 거의 그러니까 한 달 그 월급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금리가 예전만큼 아직 막 그게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도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못 사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축 아파트를. 그리고 지금 뭐 그나마 신혼부부들이 그나마 그건데 신혼부부들도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입주는 못하고 갭 투자를 한다거나 뭐 반전세를 맞춰서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현실적으로는 미래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물건. 왜냐면은 거의 반값이거든요. 재건축이나 이런 주변 신축 아파트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얼마 전 스승의 날에 5월 15일이었으니까 연락을 받았는데 그 미미삼이라는 아파트 월계동 쪽에 아파트를 그때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1억이 오른 거예요. 6억대에 샀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 지금 7억이에요, 7억. 그래서 근데 왜냐면 바로 옆에 그 서울원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그게 지금 12억, 13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값이잖아요, 재건축 아파트가. 그러니까 지금 샀는데 거기가 이제 거기 완판된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재건축 아파트는 반값이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또 좋은 점은 그래도 서울에서는 규제 이렇게 풀어주니까 잘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스터디 하면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투자금 5천만 원 이내로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투자 물건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아파트로는 이제 절대 못 가고 빌라 중에서 이제 전세 갭으로 막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한 2,5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근데 거기도 좀 있으면 이제 또 호재가 또 하나 터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단기로 팔아도 되고 아니면은 좀 더 오래 가져가도 요즘에는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새 아파트 될 때까지 가져갈 생각이면은 좀 더 가져가도 괜찮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 그 생각이 든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빨리 내가 종잣돈이 많이 없으니까 2,500만 원에 사가지고 단타로 팔아야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진행이 너무 잘 되니까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2천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장기적으로 어차피 내가 이거를 뭐 단기로 팔아서 세금 낼 거 내도 하더라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래 가져가서 좀 더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대선 이후에는 지금 가격이 이제 상승, 특히 서울은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외곽도 비싸게 나와도 완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계속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들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은 계속 가격이 좀
네, 이번 정권 때 또 많이 한번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음. 바게트 쓰려고 하셨는데 음. 지금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게 뭐 정권이 바뀐다고 바로 오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이렇게 가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그러면 규제하기 전에 사자. 네, 이런 이제 많이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뭐 7월부터도 DSR 3단계 도입된다고 하면 대출을 좀 더 쪼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대통령 정해지고 나면은 아마 다음 달에도 그래서 한번 이제 가격이 뭐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대출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인 관점에서는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아예 투자 못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스트레스 DSR 막히더라도 지금 뭐 그걸 개인 사업자 대출로 풀면은 DSR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우회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해내겠죠. 네. 근데 딱 제가 2017년 투자 시작할 때 딱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규제 터지면은, 그때는 뭐 서울이 다 그냥 불당이었을 때였으니까 뭐 서울에 뭐 투기과열지구다 뭐다 해서 대출을 얼마까지밖에 안 해주고 막 이렇게 할 때 뭐 다른 식으로 뭐 주택 매매 사업자를 내서 임대 사업자를 내 가지고 우회해서 이렇게 대출 받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교수님이 그때 돈 버셨을 그 시장이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 좀 돈을 버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비정상적으로 2020년, 21년에 그런 시장은 사실 돈 벌기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이제 공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이제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다 하는데 지금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은 계속 가격이 그러니까 떨어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죽쏘고 있지만 서울의 그런 괜찮은 입지를 가진 아파트들은 계속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이제 격차 점점 이제 더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서울에,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러거든요. 자꾸 지방 보지 말라고. 네. 왜 한번 그 시야가 내가 낮추기 시작하면요, 이거 다시 끌어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서울 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뭐 서울 안에 뭔가 집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한 번 더 서울을 보게 되고 한 번 더 임장하게 되고 하면서 계속 사람이 이제 더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야 발전이 있는 거지.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없다고 계속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 이제 서울로 진입하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 주변에 이제 저도 예전에 그 투자 공부 처음 시작하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렇게 나이 좀 많으신 투자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나이가 50살부터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60대가 돼서 자산가가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해주신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났는데, 그분이 원래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팔고 김포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대요. 근데 지금 이미 뭐 친구들 하며 다 자기 생활 패턴이 다 김포에 있다 보니까 강남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강남을 안 팔고 가지고 있었으면은 어마어마한 더 자산이 형성이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집도 좀 오래됐고 김포 가면은 훨씬 더 그 돈으로 내가 대형 아파트 좀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다 생각하고 갔는데 지금은 엄청 후회가 된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 들으면서도 네.